다변수 함수의 편미분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변수 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함수를 다변수 함수라고 합니다. 독립변수가 다 많다라는 의미에서 다변수 함수라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다변수 함수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의 몸무게 킬로그램은 그 사람이 먹는 푸드, 음식량, 식사량하고 그 사람이 하는 엑서사이즈, 운동량, 식사량과 운동량이라고 하는 두 가지 독립변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몸무게가 결정된다 라고 하나의 다변수 함수를 예시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변수 함수를 좀 더 예시한다면 어떤 소비자의 효용은 그 사람이 소비하는 재화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사람이 소비하는 재화, X 재화의 소비량과 Y 재화의 소비량, 이 두 가지 재화 소비량에 의해서 어떤 소비자의 효용이 결정된다라고도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것을 생산함수로 바꿔서 설명한다면 자, 어떤 재화의 생산량은 그 재화 생산에 투입되는 L, 레이버, 노동의 양이죠. 노동의 양과 K, 자본의 양인데 자, 어떤 재화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과 자본의 양에 의해서 그 재화 생산량이 결정된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변수 함수를 예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편미분을 들어갈 건데요. 편미분 개념을 하기 전에 먼저 변수와 상수의 개념을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거는요. 변할 수 있는 값을 변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이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요. 변수 자리에는 어떤 값이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상이 항상 할 때 상이기 때문에 고정된 값을 상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변수는 그 자리에 어떤 값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값이 변화할 수 있지만 상수는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값이 변화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 개념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내용 들어갑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예시했었던 몸무게 함수를 이용해서 편미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몸무게는 그 사람의 식사량과 운동량에 의해서 결정될 것인데 자, 식사량이 증가한다면 어떤 사람의 몸무게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떤 사람의 몸무게는 그 사람의 식사량의 증가함수다라고 표현을 해요. 증가함수. 여러분, 증가함수라고 하는 것은요. 독립변수의 변화 방향과 종속변수의 변화 방향이 일치할 때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죠. 얘가 감소하면 얘도 감소하죠. 우리 이것을 증가함수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운동량은요. 운동량이 증가하면 반대로 몸무게는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몸무게는 그 사람의 운동량의 어떤 함수다? 감소함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감소함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의 변화 방향과 종속변수의 변화 방향이 다를 때, 반대 방향일 때 우리 그것을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의 몸무게가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식사량이 변화하거나 운동량이 변화하면 어떤 사람의 몸무게가 변화할 것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다면 뭘 고민하겠죠? 아, 식사량을 줄일까? 아니면 운동량을 늘릴까? 어떤 방법이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가 알고 싶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식사량을 한 단위 줄였을 때 몸무게가 얼마나 감소할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 그때 운동량은 일정한 크기로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운동 시간이 변화하는 경우에 운동 시간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식사량을 한 단위 줄여봤자 나의 몸무게 감소 효과가 식사량 감소 효과로 인한 건지 아니면 운동 시간 변화 효과로 인한 건지 그 효과가 불분명해집니다. 자, 그래서 내가 식사량을 한 단위 줄였을 때 몸무게가 얼마나 감소하는지가 알고 싶다면 그때 다른 독립변수인 운동량은 일정한 크기로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자, 식사량의 한 단위 변화가 몸무게의 변화에 미치는 크기를 알고 싶다면 이 둘의 관계만이 알고 싶다면 몸무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은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이것을 미분에서는요. 운동량을 상수 취급한다라고 해요. 운동량을 상수 취급한다. 취급. 여러분, 사실 이 운동량은 변수예요, 상수예요? 원래는 변수예요. 원래 운동량은 변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사량이 한 단위 변화할 때 그때 종속 변수인 몸무게가 얼마나 변화할지 이 둘의 관계만을 엄밀하게 알고 싶을 때에는 그때 운동량은 사실은 변수이지만 고정된 값으로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변수를 상수 취급한다라고 해요. 운동량은 바뀌지 않고 고정돼 있어야지
존재하지만 식사량의 한 단위 변화가 몸무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엄밀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로직에 의해서 자, 운동량을 한 단위 변화했었을 때 그것이 몸무게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알고 싶다면 그때 식사량은 고정된 상태여야 됩니다. 자, 내가 운동 시간을 1시간 늘렸을 때, 2시간 늘렸을 때 이런 식으로 운동량의 한 단위 변화가 몸무게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싶을 때에는 그때 식사량은 일정한 양으로 고정되어 있어 줘야 돼요. 자, 이때에는요, 원래 변수였던 식사량이 하나의 상수가 돼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식사량을 상수 취급한다라고 표현해요.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편미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편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변수 함수에서 여러 개의 독립변수가 있었을 때 어떤 독립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에 얼마만큼의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알고 싶었을 때 다른 독립변수들은 상수 취급을 하면서 미분을 하는 것을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러한 몸무게 함수에서 식사량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식사량을 미세하게 변화시켰을 때 그로 인해서 사람의 몸무게가 얼마나 변화할지를 알고 싶다 하면요. 식사량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단 그때 전제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까? 운동량은 고정된 상태이다 라는 전제가 필요한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몸무게 함수를 운동량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운동량이 미세하게 변화할 때 그로 인해서 사람의 몸무게가 얼마나 변화할지가 알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운동량 2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숨어 있죠? 자, 다른 독립변수인 식사량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다. 식사량의 크기는 상수값이다 라는 전제가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본 개념을 갖고서 실제로 편미분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함수를 보시면요. 독립변수가 x, y 두 개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x값의 변화도 y값의 변화도 함수값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 우리 이 둘 중에서 x값이 미세하게 변화할 때 그때 함수값이 얼마나 변화할지를 알고 싶다면 다른 독립변수인 y는 그때 고정된 값으로 봐줘야 돼요. y를 상수 취급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y를 상수 취급한 상태에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것을 편미분이라고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x제곱이 있죠? 계수 앞으로 가면서 2x가 될 겁니다. x의 2승은 이제 x의 1승으로 바뀌게 되겠죠. 여기 4xy인데 자, 이제는 이 y가 변수예요? 상수예요? 이젠 상수예요. 상수니까요. y가 상수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쓰기 위해서 식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4y 곱하기 x라고 쓸게요. x의 1차 항인데 x 1차 항의 개수가 4y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y를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식을 미분해주면 그대로 개수 4y만 남게 됩니다. 왜 그러죠? 여기 1이 앞으로 가서 곱해지면 곱하기 1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이제 x의 0승이 되기 때문에 x의 0승은 그냥 1이 되겠죠. 그래서 4y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뒤에 마이너스 y 제곱이 있는데 요거 상수예요? 변수예요? 상수죠. 자, 상수항은 미분하면요 0이 돼요. 상수항은 미분하면 0이 되니까 이건 그냥 0이 돼서 없어집니다. 바로 이게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똑같은 함수식을 이제는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볼게요. 자,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때에는요. 그때 x가 고정된 값, 상수 취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x제곱이 상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때에는 x값은 상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상수항이니까 0으로 없어지겠죠? 0 없어지고요. 4xy인데 4x가 y 1차 항의 개수가 되고 이것을 미분해주면 4x가 남게 되겠죠. 자, 뒤에 마이너스 y 제곱인데 2가 앞으로 가면서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차수가 1차항으로 줄게 되겠죠. 그래서 4x 빼기 2y가 이 함수식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보죠. 이러한 다변수 함수가 있었을 때 먼저 x에 대해서 편미분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해서 편미분 하면요. x의 승수인 3분의 1이 앞으로 가면서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그냥 1이 되겠죠. 1이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되겠죠. 자, 3분의 1 빼기 1승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될 겁니다. 자, 뒤에 있는 y는요,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냥 개수죠. 그냥 개수기 때문에 x항의 개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y의 3분의 2승이 그대로 오게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 식을 이렇게 둬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식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앞에 요 숫자가요, x분의 1에 3분의 2승이고 뒤에 곱하기 y의 3분의 2승이기 때문에 똑같이 3분의 1을 묶어주면 x분의 y의 3분의 2승이라고 식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수법칙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에는요,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줄 겁니다. 자,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때는 그때 x값을 상수 취급해 줘야 돼요. 그때는 x를 상수 취급해 줘야 됩니다. 자, y의 승수가 앞으로 가면요, 3 곱하기 3분의 2니까 개수가 2가 되겠죠. 개수는 2가 되고요. 자, x의 3분의 1승은 그대로 있고요. y는 차수가 1만큼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 로직으로 이 식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요. 자, 2 곱하기 y분의 x의 3분의 1승이 될 겁니다.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이 함수를 x, y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한 값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어떤 다변수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볼게요. 자, 0.6이 앞으로 y겠죠. 0.6 앞으로 오고 x의 마이너스 0.4승이 됩니다. 뒤에 y는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개수로서 남아있는 거죠. 자, 이 식을 조금만 더 깔끔하게 정리한다면 이 식은요. 자, 10분의 6 곱하기 x분의 y의 0.4승이라고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밑에 y에 대해서 편미분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는 x를 상수 취급해줘야겠죠. 자, y의 0.4승이 앞으로 가면요. 개수 0.4가 되고 뒤에 x의 0.6승은 그대로 있고 뒤에 y는요. 마이너스 0.6승이 되겠죠. 이 식을 정리하면 10분의 4 곱하기 자, y분의 x의 0.6승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변수 함수가 있었을 때 편미분을 한다면 그 편미분을 하는 독립변수만 변수로 보고 다른 독립변수들은 다 상수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